네, 이 아바타 2 열풍이 정말 뜨겁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뒤도 아바타의 그 바닷가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이렇게 그 상황을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VFX 효과가 들어가고 또 CG 작업도 들어가고 이제는 단순히 2D가 아니라 3D, 4D까지 노리고 있는 시장이라서 아바타 2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또 우리 시장에 미치는 종목들도 영향을 받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겠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단발 이슈로 끝나게 될 것인지 아바타 2 궁금하셨던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이번 시간 교보증권 사연관 차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맞아요.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보셨나요? 이렇게 바닷가에서 뭔가 이렇게 싸우고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사실 너무 옛날이라서 1편의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보시긴 보셨나요? 아, 봤죠. 아, 네. 안 보셨죠? 봤어요. 아, 보셨네요. 네. 네. 이제 기억 또 안 보셔야 납니다. 되죠. 기억 안 나요. 네. 저희 너무 단발적으로 네. 그러는데 이제 다음 주에 네. 개봉을 드디어 합니다. 맞아요. 이 아바타 2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뭐 흥행이 기정사실화된 것 같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천만 영화, 네. 범죄도시 2에 이어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는 쪽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지금 원 개봉한 지가 13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또 2가 개봉을 합니다. 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연출을 하고요. 이 2009년도에 개봉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개봉했을 때 당시에 3D 연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이 많았고 새롭다라고 반응을 보여준 그런 관객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27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18분짜리 하이라이트 영상을 틀어줬는데 반응이 이제 둘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 뭐야? 아, 몰랑. 이렇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아바타다. 기술의 진보가 또 있었네. 라는 부분들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디즈니 콘텐츠 쇼케이스에서도 생동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극찬이 나왔다라는 평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바타는 역시 아바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주요 극장에 다 관람료가 인상이 됐어요. 맞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금 OTT 굉장히 많습니다. 볼거리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옛날에 2009년 환경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환경이에요. 과연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1000만 이상의 흥행을 보여줄 수 있을지. 다만 이제 초반 성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매율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를 가져가 볼만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당시에 3D 신드롬을 갖고 왔었고 이번에도 무언가 시각 효과로 많은 이들의 눈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식시장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사용화 차장님하고 방송 시작하기 전에 콘텐츠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뭔가 재벌집 막내 아들 레몽레인으로 인해서 1차 환호성을 질렀고 그다음에 아바타 2가 또 이걸 이어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아바타 2 관련주가 시장에서 테마를 형성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네, 형성할 것 같고요. 뭐 그전에 잠깐 레몽레인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월봉상으로 부딪혀야 될 자리에 부딪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레몽레인이요? 네, 매물대 상단 35,000원 언더 그리고 2015년도에 갔었던 가격이죠. 39,650원이었어요. 거기랑 딱 화면상에서 연결해 보면은 팔아야 될 자리잖아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일봉 이런 거 보고 안 보여요. 그냥 계속 올라갈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주봉, 월봉 가보면은 다 부딪힐 자리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39,000원에서 매물대 상단 35,000원 사이에서는 수익 실현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살 자리는 또 줬어요. 이거 지금 시청률이 거의 20% 돌파할 것 같거든요. 이번 주에는요. 그렇다고 하면은 28,000원, 29,000원 부근에서 밑골이 달고 일단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IP를 확보한 만큼 향후의 실적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까지 레몽레인이었습니다. 네, 또 추가로 아바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바른손 ENA가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상한가로 직행을 해 있죠. 이게 이제 그 특수효과 이런 쪽들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는 종목들이 덱스터 이런 종목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바른손 ENA는 아바타2의 배급사인 디즈니 파트너사 투선 디지털 아이디어 이쪽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른손 ENA에서 작년 12월에 합병을 했습니다. VFX, 시각특수효과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이제 지분 보유 이런 것들이 조금 시너지 효과로 나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하지는 못하고 뭐 올라갔다 내려왔다 좀 풀리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그동안 막혀왔었던 이런 121선 지점을 강한 장대 양봉과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했다.
라고 하면은 종가상에서 꼭 상한가 안 들어가도 되긴 할 것 같아요. 일단 이 테마가 아바타2로 잡혔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 상승은 일봉상에서 1,500원대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저는 좀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요. 다만 변동성에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고요. 덱스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메타버스 시대의 기회와 도전이라는 행사를 카메란 감독과 연다고 해요. 근데 특별 대담을 하게 되는데 그게 김용화 감독이라고 이제 작품은 신과 함께 국가대표 이런 쪽들에서 또 VFX의 시각 특수 효과에 톡톡한 역할을 해줬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평은 극과 극으로 또 나뉘어요. 미스터 고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니요. 오랑우탄 같은 그 원숭이가 나와서 야구하는 영화인데 거요? 안 봤어요. 거기에서도 조금 이제 평은 극과 극으로 나뉘긴 했지만 네. 어쨌건 시각 특수 효과에서는 그래도 한국에서 또 하나의 지평을 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제 아바타2의 시각 특수 효과를 만든 카메론 감독과 대담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주축이 되는 것 같고요. 왜 이런 게 이제 덱스터의 주가를 자극하느냐라고 하면은 2012년 당시에 미스터고 제작을 할 때 이런 VFX 기술을 가지고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 감독이 결국에는 국내 1세대 컴퓨터 그래픽 슈퍼바이저들과 의기투합하면서 덱스터 스튜디오를 설립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관련주로 좀 묶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거 단순히 테마로만은 볼 수가 없는 게 앞으로도 이런 작품들을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VFX는 빠질 수가 없어요. 점점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만큼 기술력과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고 이미 작품으로 적용을 시켰던 그런 기업들은 향후에도 많이 찾게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 2개 정도 기업이 일단은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앞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정말 요즘 모든 콘텐츠들이 다 하나같이 시각 효과 작업이 들어간다. 하다못해 재벌집 막내 아들도요. 그냥 네. 일반 시대극을 찍는데 네. 그 송중기 씨의 그 피부 때문에 논란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다 하나같이 효과를 넣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진 드라마는 없습니다. 이들의 수요는 더 늘어나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덱스터를 꼽아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네. 특수 효과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쓸 곳이 많죠. 뭐 영화, 굉장히 게임, 많죠. 드라마 많죠. 네. 그럼 이 시장 계속 커진다라고 봐야 됩니까? 네, 물론이죠. 이 시장은 분명히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이고요. 네. 지금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관련된 콘텐츠에서 결국은 판가름이 나거든요. 글로벌 OTT들도 이 콘텐츠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 들이면서 많은 돈을 콘텐츠 확보에 쏟아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무언가 차별화되고 새로운 것들을 보여줘야지만 시청자들이 가입을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를 한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 특수 효과 물론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지리산처럼 되기도 해요. 네. 하지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기술이 계속 진보가 되고 있고요. 그만큼 기획 제작 능력과 여기다 합쳐서 시각 특수 효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콜라보가 잘 이루어졌을 때 결국은 대박 작품이 되는 거겠죠. 지리산 하면은 네. 그 당시에 좀 악몽이 떠올라요. 네, 당시 맞아요. 뭐 네. 등산복 광고냐라는 악평이 정말 많았었는데 네. 그런 것만 아니라면 이 시장은 커지고 있다. 지금도 커지었는데 더 커질 것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와 함께 또 볼게 지금 극장가 온기가 불고 있잖아요. 네. 나는 콘텐츠주 예전에 메타버스 때문에 샀다가 지금 물려서 마이너스가 80%, 70%야 못 사. 그냥 대신 영화 관주를 살래. CJ CGV라던가 뭐 네. 콘텐츠리 중앙, 롯데마트인가요? 네. 롯데하이마트인가요? 아마 롯데쇼핑인가? 그런 종목들을 살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의견 주시겠어요? 영화관이요. 영화관 관련. 제가 일단 오프라인 매장이 많은 곳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온라인 시대잖아요. 그런데 오프라인에 아무리 관객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고정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는 곳이에요. 이런 구조 저는 정말 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주가는 지금 CJ, CGV 마찬가지로 121선 돌파하고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이제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 그리고 중국의 한한령 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일 뿐이지 여기 보세요. 일본 화면상에서 외국인들은 지분율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히려 올라갈 때 줄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투자 동향으로 가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특별히 외국인 기관들이 사고 있나요? 올라갈 때? 팔고 있죠. 네, 이런 흐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극장이라든가 이런 쪽들, 특히나 CJ, CGV 재무 구조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을 타파를 하려고 지금 방어용 조달의 어떤 CFO가 아닌 지금 공격적으로 진취적으로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CFO를 전진 배치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재무 관리에 돌입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3분기에 일단 CJ CGV가 중국하고 튀르키예 외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에 이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중국도 일단 아바타 이쪽에 대해서 열어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3분기 이어서 4분기에는 적자였지만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라고 또 평가도 받고 있는 중이에요.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진짜 얼마나 오랜만인지 코로나 이후에 첫 번째로 분기 흑자 전환했어요. 77억으로 달성을 했는데 그때는 혁혁하게 공을 세워준 영화가 있었죠. 범죄도시 2였죠. 네. 그만큼 관객들이 많이 찾았는데 과연 지금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다른 야외 활동도 같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개봉을 해서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를 사람들이 많이 보러 갈까 이 생각도 저는 또 잠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영화 시장이 포화된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OTT 업체들의 경쟁도 굉장히 심화돼 가고 있고요. 영화관과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오리지널 콘텐츠 이런 것들의 제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관이 일단 관객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될 것 같다는 건 분명히 기정사실일 것 같아요. 예매율만 본다고 하더라도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재무구조의 개선과 실적 개선이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오프라인에 나가는 비용들의 통제가 제대로 될까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우려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디어 콘텐츠주,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면서 끌어올리는 종목들도 있는데 영화관, 특히나 CJ, CGV는 외국인들 지분율이 줄어들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주에 대해서는 지금 수급에서도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다라고 더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지금 콘텐츠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콘텐츠주도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영화관주도 콘텐츠 안에 들어갈 수도 네. 있고요. 그리고 제작만 하는 곳도 있고 유통하는 곳도 있고 방금 말한 것처럼 시각 효과 관련된 기업들도 있고 음향 효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네. 그럼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 한알령도 풀렸다. 지금 극장가의 온기가 불어들고 있다. 또 기대되는 드라마들도 많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봤을 때 지금 눈여겨봐야 될 콘텐츠주는 네.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군일까요? 글쎄요. 일단 어느 하나를 특정 짓기가 어려울 만큼 일단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리고 K 콘텐츠의 위상이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다. 이건 근데 다시 말하면은 그만큼 K 콘텐츠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눈높이도 이만큼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웰메이드한 작품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청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극과 극의 형태로 지금은 놓여져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는 거고요. 일단 콘텐츠의 무조건적인 선호 이런 것들은 지금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 이거 올라가니까 이것도 올라가겠지, 저것도 올라가겠지라고 하고 아무거나 잡는 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콘텐츠주 관련해서 움직임들이 전혀 없고 힘들 때 이런 콘텐츠주들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대원 미디어, 애니플러스 지금도 많이 올라왔죠. 뭐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속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실적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까 영화관 이런 쪽들은 비용의 통제 문제 그리고 실적 재무 구조의 개선 이런 것들이 동반해서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런 쪽들보다는 우리가 레몽레인, 제2의 레몽레인이 또 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찾아야 되는 거겠죠. 결국에는 이런 IP들을 정말로 이게 대박 IP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자기 자본에 엄청난 금액을 투입해서 IP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좀 성구안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획하고 제작하는 능력까지 전부 다 잘 갖춘 그런 업체들을 여러분들은 좀 선별해 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도 있을까요?
네, 레몬레인 같은 기업들도 아까 잠깐 네.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기업의 시세가 끝났다, 주가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대박 IP를 확보함으로써 지금 당장 드라마가 끝난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걸로 끝이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프렌즈라는 쪽에 나온 배우들의 출연료 지급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배우들뿐만 아니라 제작사까지도 전부 다 연관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IP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포트폴리오상으로 펼쳐나갈 수가 있는 기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J콘텐트 중앙의 자회사가 또 50%의 지분을 확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단발적인 드라마의 종영으로 실적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콘텐츠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레몬레인까지도 리뷰를 해드렸으니까 살펴보세요. 저희에게 사마네트웍스라는 기업도 꼽아주셨는데 이 종목도 살짝 언급만 해볼까요? 네, 사마넥터스는 제가 처음 말씀드려요. 네.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오른 기업을 제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 기업이 눈에 띄었고요. 근데 오늘 또 급등을 해버렸죠. 더군다나 121선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이게 얼마 만에 터지는 거래량인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터졌던 4천만 주보다도 훨씬 많은 거래량이 지금 터지고 있네요. 4천만 주가 아니고 1,365만 주가 그 당시에 터졌었어요. 11월 22일 날 그 거래량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시간은 한 30분 정도 더 남았기 때문에 거래량 더 터질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만약 정말로 길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인 시세 탄력성은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닥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다라고 보이고요. 기업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일단 드라마 콘텐츠 기획하고 제작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신인 연기자의 발굴이라던가 관리 같은 매니지먼트 사업까지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어요. 국내 최초로 드라마 독립 제작사예요. 거기다가 드라마 제작한 업력이 30년 이상이기 때문에 노하우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제작한 지금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금수저 같은 드라마들이 또 이번에 매출에 반영이 됐다라고 합니다. 3분기에도 한 3회분 정도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4분기에는 나머지 13회분이 반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조금 흥행에는 실패했던 것 같아요. 시청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실패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바로 대박 IP, 웹툰에서 나오는 IP라고 하더라도 그게 결국에는 맞는 캐스팅과 연결이 딱딱 돼야지만 찰떡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 아이돌 위주로 캐스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체적인 연령층에서는 호응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기획 제작하는 곳에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누적 영업이익 봤을 때 54억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하고 또 글로벌 방영권 라이선스 계약을 우리나라에서는 흥행 못했어요, 금수저가. 근데 디즈니 쪽하고는 OTT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드라마가 국내에서 방영이 끝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다른 사업들로 이어질 수 있는가, IP의 확보 중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4분기 기대작은 이제 멘탈리스트예요.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근데 리메이크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방영이 곧 되면서 글로벌 OTT들과 수출 계약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드라마도 내년에는 한 4편 정도의 추가 제작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중국 쪽의 한한령 해제라던가 미디어 콘텐츠가 다시 한번 PER, 고 PER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기업도 주가의 탄력성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으로는 목표 주가 3,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0% 이내로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콘텐츠 이야기했습니다. 사연과 차장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